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떠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소장님? 네, 최근에 정비계획안이 변경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는 지역이죠. 자,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과정을 위주로 한번 지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음마아파트 얼마 전에 기사에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46살이라고 떴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 어떻게 좀 개발이 될지 많은 분들 기대가 좀 쏠릴 곳입니다. 일단 상황부터 한번 입지나 이런 주변 환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여기 있고요. 자, 강남에 어떻게 보면 좀 끝자락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여기 테헤란로와 그다음에 양재역부터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여기 이제 강남대로죠. 이 두 개의 축을 위주로 상업 시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강남 메인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치동과 뭐 이제 도곡동, 개포동 이쪽에 이제 주거 지역이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곳에 있고요. 양재천하고 또 옆에 이제 탄천이 흐르고 있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사실 여기 음마아파트가 유명한 이유는 뭐 기본적인 입지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학원가 때문이죠. 자, 음마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 표시된 곳이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1번지라고 할 정도로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 대치동이고요. 그 중에서 음마아파트는 이 학원가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인기를 끄는 지역입니다. 뭐 사실 오늘은 대치 음마아파트의 뭐 이런 입지라든지 그런 걸 분석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일단 음마아파트의 현재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마아파트입니다. 규모는 최고 14층 짜리고요. 4,424세대. 굉장히 큰 대형 단지입니다. 자, 중층 대형 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성냥갑 이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사진으로만 봐도 약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밀도 있게 지어져 있죠. 자, 준공은 1979년도 8월 달에 지어졌습니다. 한 46년 정도 된 연차로 따지면은 지금 47년 차에 접어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자,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전용 76하고 84 두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강남의 또 다른 아파트가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쪽에 이제 많이 지어졌는데 좀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대형 평형대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76, 84 평형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30평대 정도 되겠죠. 30평대 이 두 가지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보통 진행할 때 뭐 소형 평수, 대형 평수, 중형 평수 다 섞여 있으면은 누가 크니 작니 비싸니 싸니 하면서 좀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갈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시세를 보면은 전용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한 3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1억에서 43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두 타입 다 평당가로 환산을 하면은 평당 1억 이상 가는 47년차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최고 높이 49층, 세대수는 5,893가구로 정비계획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달 1일에 확정이 되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강남구 음마아파트 변경안을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높이 14층에 4,424가구였던 음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로 이제 탈바꿈합니다. 자, 이렇게 6,000가구 가까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908가구는 공공임대, 182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한 1,090가구 정도 되는데 이 1,09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최고 높이 35층 5,778가구 로 처음에 이제 최초 계획안을 세웠는데요. 자, 근데 이번에 역세권 뭐 활성화
이런 이제 제도를 활용해서 세대 수는 한 100여 가구 정도 늘리고 최고 층 수는 35층에서 49층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업 관련하는 이제 그런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곧 있으면 쉰을 앞두고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49층 높이로 6,000세대 가까운 가구 단지로 이제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어왔어요. 나름의 이 역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마 아파트의 재건축 역사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소장님? 네, 음마 아파트 하면은 끝나지 않는 재건축으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음마 아파트 재건축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재건축이 처음 논의되었던 거는 1996년도입니다. 음마 아파트가 1979년도 지어졌는데 채 2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재건축 논의가 된 거죠. 요즘 생각하면은 아파트 재건축 얘기하려고 하면은 최소 30년은 넘어야 되는데 20년도 채 안 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논의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죠. 하지만 일단 1976년도에 재건축 논의가 일단 시작은 되었고요. 물론 뭐 이 이후에 IMF라든지 또 시공사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시간은 좀 많이 끌어졌죠. 자, 그러다가 2002년도에 안전진단을 최초로 신청을 했고요. 이때도 당연히 30년도 채 안 된 20년 간 넘은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2003년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2010년도에 4차례 도전 끝에 안전진단의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음마아파트 재건축 이제 절차가 이제 들어섰고요. 자, 그런데 중간에 단지 내 15m 도로 설치 이슈가 등장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이슈인지는 이따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5m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큰 이슈가 불거져서 서울시와 추진위, 주민들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싸움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 이 이슈가 겨우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자,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자, 또 한 가지 갈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결국 이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이 상가와 협의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음마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워낙 좋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사실은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여기 상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건축에 동참할 이유가 없었죠. 뭐 또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뭐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긴 했지만요. 자,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소유주들 간에 이제 갈등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다행히도 2023년도에 극적으로 협의를 완료했고요. 자, 그러면서 2023년도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세웠던 계획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층에 5,778가구로 정비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했다가 이번에 2025년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하면서 49층에 5,893가구로 정비 계획안을 변경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재건축을 끌었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만든 이 주요 이슈 15m 도로 설치 이슈랑 상가와의 갈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내 15m 도로 설치 이슈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냐. 자, 최초는 2010년도였습니다. 자,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할 당시 음마아파트 단지 중간에 남북을 관통하는 15m 도시계획 도로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이쪽인데요. 음마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거의 정가운데 부분에 15m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15m라고 하면은 왕복 4차선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도로거든요. 자, 단지 중앙에 15m, 이 4차선 도로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도시 계획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잡혀 있었고요. 자, 단지 중앙에 15m 도로를 내버리면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이 전체 4,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단지가 4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둘로 쪼개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음마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서울시와 굉장히 크게 마찰을 빚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심의를 열어서 이 15m 도로를 폐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 이슈만
가지고도 5년 정도 시간을 허비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랑 이제 마찰 빚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상가 소유주. 일단 그 전에 조합 설립이 되려면은 이제 그 요건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겁니다. 자, 아파트가 재개발 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각 동의 50%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동부터 5동까지 뭐 이렇게 이제 총 5개 동이 있다라고 치면은 자, 1동부터 4동까지 전체 소유주 막 100% 동의를 해서 총 전체 소유주 75% 동의를 거뒀다 하더라도 이 5번째 동에서 예를 들어 49%밖에 못 거뒀다. 자, 그러면은 이 단지는 조합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동들이 50% 이상 필수적으로 거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 동만 보는 게 아니고요. 상가도 한 개의 동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상가 소유주의 50% 동의가 필요하는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상가 소유주들이랑 뭐 엄청 싸우더라도 결국 합의를 해야지 조합 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또 상가 비율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음마아파트 대지가 24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가의 대지 면적은 10분의 1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치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가의 위치가 워낙 좋아서 자기의 이런 상가를 소유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소유주분들은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재건축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세를 놓고 있는 소유주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가 또 높았겠죠. 자, 그러니까 굳이 영업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재건축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이제 동의하는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마찰이 컸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상가와의 갈등도 10년 이상 길게 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입니다. 자, 2023년도에 극적으로 이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의 합의를 이제 마쳤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조합 설립까지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15m 도로 문제라든지 지금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의 속도를 굉장히 늦췄고요. 물론 또 이 위에도 뭐 비대위의 문제라든지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지 사실상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겪은 곳이 음마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에 이제 재건축이 처음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앞서서 이제 재건축을 생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일들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좀 크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가 추진위와의 갈등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조합 설립까지 좀 이루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 하면 재건축의 백과사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래 기다려온 만큼 정말 주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해온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잘 될까요? 일단 큰 고비 하나를 넘긴 거는 맞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재건축 일정, 재건축 단계를 좀 표시를 해봤는데 뭐 안전진단 통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이주하고 착공까지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는데 자, 현재 음마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한 반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진단부터 지금 정비계획 수립까지 뭐 20년,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이 남은 시간도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물리적인, 행정적인 시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 동안에 어떠한 변수가 더 많이 발생될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요 정도 계획만 가지고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과도한 공공주택 비율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대부분 이제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계획이 이제 수립된 거에 대해서 환영은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대략 한 6,000 가구, 그러니까 5,893가구 중에서 1,09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 한 20% 정도 수준이나 되는데 자, 아무래도 여기는 지역이 강남이고
또 대치동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반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제 지하 주차장 이 신설되는데 이 지하 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한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자, 400대 규모의 공용 주차장 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류조, 그리고 개방형 도서관, 또 공공보행 통로 등 공공기여를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35층까지밖에 올리지 못했던 지난번 계획에서 49층까지 늘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다든지 뭐 공공기여, 공공시설들을 이제 넣는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분담금, 그러니까 주민들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분담금이 많이 발생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나중에 단계가 진행되면서 이 분담금 내역서를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더 많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또 상가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분담금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공공주택에 대한 이제 분담금,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앞서 상가와의 갈등 굉장히 이제 음마아파트는 깊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를 해결할 때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를 가진 소유주 들한테 아파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도 조금 추가해 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1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상가의 권리가가 1억 7,500만 원이 넘으면은 5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요 부분 이해하시고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후의 세대수 5,890세가구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공공주택 분양하고 임대를 합치면은 1,090가구죠. 자, 그러면은 재건축 후 세대수에서 공공주택을 빼고 나면은 4,800세가구가 이제 일반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음마아파트의 기존 가구 수는 4,424가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는 일반 주택에서 기존 가구가 전부 다 하나씩 받아간다라고 가정하고 나면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물건은 379가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가구 수 4,424가구만 아파트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다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신청하는 소유주들까지 아파트를 받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상가 소유주가 이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냐? 상가 소유주가 무려 423명입니다. 자, 기존 가구 수가 4,424가구니까 자, 상가 소유주랑 기존 가구 수, 그러니까 이제 상가 소유주도 모두 다 아파트 분양 신청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존 가구 수도 모두 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최대 분양 대상자는 4,847명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공공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이 4,803가구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최대 분양 대상자가 일반 분양 주택보다 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재건축 진행될 때 이제 분양 신청 과정에서 좀 논쟁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물론 뭐 상가 소유자 423명도 모두 다 아파트 신청하지 않을 거고요. 기존 가구수 중에서도 뭐 조합원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숫자가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1대1 재건축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될 거고요. 자, 1대1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물론 아무리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분담금은 다 이제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고급화로 진행될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도 이 분담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 아직 지나갈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결정될 정비계획안이 수십 번은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잘 된다, 잘 안 된다 뭐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고요. 자, 그렇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었던 재건축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단계 중에 이제 한 반 정도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한 20년 넘게 걸렸는데요. 일반 분양이 지금 사실상 거의 없는 1:1 재건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